제가 작년 총선에 그 여당이 이긴 원인 중에 하나가 K방역 사기도 있지만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서민에서 중산층 상중된 척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또 더 나아가서 중상층 상은 자기들이 상류층이 된 양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그 효과 덕으로 총선 승리를 하게 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40대 그리고 50대가 당시 문 정권을 지지를 열렬히 했지요. 집이 없는 20, 30대는 좀 덜 했습니다. 자, 이런 걸 입증해주는 실제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내 평균 자산 보유액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억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1년간 자산 증가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 금감원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1년 전보다 12.8% 오른 5억 253만원.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증가율이 나온 거는 이 조사를 한 이래 제일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빚이 포함되면 5억 253만원이고 빚 빼고 나면 4억 1452만원으로 14.2% 순자산도 증가했어요. 원래 3억 한 7, 8천만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대 최대 증가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보유액 증가는 집값 상승이 핵심이다. 가구당 실물자산 가치가 14.4% 증가했으니 실제로 자산 증가한 것보다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거주주택 증가폭은 무려 20.7%다. 그래서 자가를 소유한 사람과 전세 간의 보유자산 차이도 커졌는데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는 1년 전에 비해 14.4%가 늘었고 전세 가구 자산은 6%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당 평균 소득은 6,125만원으로 3.4% 늘었고 근로소득은 1.7% 늘어난 3,855만원이고 사업소득은 1.4% 감소한 1,135만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영향으로 지원한 이 공적 이전 소득은 31.7%가 급증한 602만원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뿌려댄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수치로 보면 14%, 12점 몇 프로 이렇게 늘었다 하지만 외형상으로 보면 6억 하던 집이 12억이 됐잖아요. 더블 했지 않습니까? 문정권 몇 년 동안이라고 밀어서 보면요. 1년 만에는 요 정도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서 자기도 이제 가진 돈과 집 합치면 한 10매덕 20억 되구나. 나 큰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집값이 꺾인 지방. 지금 지방에는 집값 하락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세종, 대구, 부산의 불패 아파트도 주춤하고 집값 거품이 빠지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 변두리는 벌써 집값이 1억, 2억씩 빠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집값 거품 빠지나 실거래가 오름세가 주춤했다. 강남에서도 2억이 뚝 빠졌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요, 올해 초 전셋집을 빼고 월세집으로 이사했는데 1년 소득이 1억쯤 되는 고소득자인데 집을 안 샀던 모양이에요. 최근 수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소외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3년 전에 대출을 끼고 얼마든지 살 수도 있던 집을 이제 꿈도 못 꾼다. 그러면서 일찍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보다 가난해졌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별로 부동산 투기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지난 3월 말 순자산 상위 20%,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상위 20%, 5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이런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2억 8,519만 원이에요. 부채를 뺀 금액, 순자산 기준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위 20%는 1,02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가 12억 7,495만 원으로
역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거품이 폭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양극화는 훨씬 심해진다는 겁니다. 순자산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진지 보여주는 순자산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를 몇 배가 나느냐 보여주는 거죠. 순자산에. 그 차이가 몇 배 나는가 하면 125.5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부동산이 심하던 폭등이 심하던 작년에는 166.6배예요. 재작년에는 125.6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3년 또 4년 전인 2018년에는 106.3배 또 2017년 문이 들어서던 해는 99.7배라는 겁니다. 자,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이 격차는 훨씬 더 커졌죠. 금액으로는 작년에는 11억 2,481만원. 그러니까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가 11억 2,481만원인데 이제 12억 8,519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에 순자산이 무려 1억 6,038만원이 증가했다. 이게 어디서 증가했겠어요? 부동산에서 증가했죠. 그래서 상위 20%의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평균 14억 8,529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84.4% 11억 6,971만원이 부동산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상위 20%는 부동산이 84%, 하위 20%는 부동산이 30%. 1년간의 상위 20%는 1년간 늘어난 순자산이 1.6억, 하위 20%는 349만원. 그래서 부동산이 자산 격차를 벌이는 가장 큰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가 57.6으로 작년보다 4.8 더 올랐어요. 투자 대상 부동산은 아파트가 61%, 그리고 현재 사는 곳이 1년 뒤에 오를 거라고 한 사람은 35.6, 1년 전보다 12.6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소득 증가 속도는 자산 증가 속도에 훨씬 못 미쳤다는 거예요.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1억 4,208만원 1년요. 2019년 1억 3,903만원과 비교하면 겨우 305만원 증가했다는 겁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하면 5.85배밖에 안 된다. 소득은 5.85배인데 자산은 125.5. 그런데요, 지금 연끌 B2에 30대의 가구 빚이 증가가 빚의 속도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30대가 집 많이 산다고 할 때 그때 당연히 그 집을 부자 계층은 부모가 사줬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다 빚내서 샀을 거다. 그래서 30대 가구 부채가 1년 새 11%가 늘어서 평균 1억 1,200만 원이래요. 30대가. 금액으로는 40대가 1억 2천으로 채되고, 그리고 한국의 평균 가구당 부채는요 6.6%가 증가해서 8,801만 원이고, 가구당 평균 소득은 6,125만 원이고 작년보다 3.4%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30대의 부채가 이래 늘은 거는 전부 연끌 B2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빚을 끌어모으는 지금 일이 부동산에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0대 빚이 제일 많지만은 30대 빚이 눈더미처럼 불어나면서 그 간극이 계속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엔 40대 부채가 30대보다 평균 1,200만 원이 많았지만 올해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청년층 빚은 대부분 은행에서 끌어다 쓴 금융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금융부채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57인데 2030 가구주의 74%가 금융사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는 57%가 은행에 빚이 있다는데 2030은 74%가 빚이 있고, 빚이 점점 불어나는데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가 1% 올라가도 이들은 1년에 70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품이 한국 사람들에게 완전히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착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산 늘었다고 자자찬할 게 아니라 매우 위태로운 지금 성적표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빚이 늘어나고 집값이 비싸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서울의 결혼 건수 출생아가 20년에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2000년하고 2022년을 비교해 보니까 결혼은 43%가 줄었고 출산은 64%가 줄었다는 거예요. 황혼 이혼은 7.3배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자, 이리 되면 나라는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서울시의 0.64, 참 기가 찬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요. 첫 아기 낳기까지 2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뒤에. 자, 이제 결혼하고 애 놓고 키우는 젊은 애들도 보기 드물고 귀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 꼬라지가요, 참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